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요즘은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디지털 증거물이 범인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작 가능성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전자문서, 영상, 그러니까 뭐 SNS로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개 주고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녹취 파일, 자, 다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변작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모든 형태의 정보들은 0, 1, 이 두 가지 이진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결국 이 정보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전기신호처럼 작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은 매체, 전자정보 저장 매체가 읽어드리고 연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디지털 정보는 무제한 복사 가능성, 복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쉽게 디지털 정보를 편집했을 때 그 편집한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작이 쉽게 된다 해서 이미지 보정 이렇게 하면 완전 다른 사람, 여러분이 인식했던 그분이 아니라 보정된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리를 길게 보이게끔 만든다든지, 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아예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한 조작,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집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 이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한민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 검찰로서 3년간 의무복무를 마치고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 담당 변호사로서 합류하게 된 박한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건 파일에서 계속해서 청취자분들께 이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증거로서 다퉈야 되고,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왜 완전한 동일성이 필요하고 완전한 무결성이 필요한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네,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문서, 물건과 같은 증거와 달리 저장 매체와 분리가 가능하고 네네. 수집, 보관, 분석이 용이한 특징이 있고 네네. 특히 복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들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가 또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압수된 저장 매체, 특히 휴대폰과 같은 것에서 네. 별건 범죄, 즉 영장 범위 밖에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발견되므로 이런 별건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별건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가져가거나 이미 제출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 관련성이 없는 개인 사생활 정보라든지 이것도 범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해서 막 광범위하게 훑어갈 수 없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휴대폰 안에 사실은 우리 사생활이 다 녹아 있고 그 안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가서 쉽게 연결만 시키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 증거 관련된 압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들으셨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어려움이 있어서 좀 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네.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 관련해서 별건 범죄가 문제가 됐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이 사건은 피의자는 국내의 유명 제약회사와 그리고 그 제약회사의 대표이사였고요. 네네. 그래서 2011년 4월 25일 예. 검사 갑, 여기 검사가 두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검사갑과 네. 검사을로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검사갑이 예. 이제 제약회사의 대표이사의 네.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네. 발부받아서 당일에 대표이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 영장을 첫 번째 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장에는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혼재된 전자정보장치는 피의자나 그 소유자, 소지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부를 사본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말하죠.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전자장치에 하드카피, 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참여권 보장에 대한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이미징이라는 거는 지금 약간 이제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복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예, 복사는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최대한 뭐 옮기는 거긴 하지만 좌표값을 그대로 고정하는 건 아닌데 전자정보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그 좌표값까지 그대로 옮기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사로 한다면 A라는 곳에서 B로 이사할 때 A에 있는 사진 찍어서 B로 그대로 전사하듯이 고스란히 옮겨서 똑같은 장소에 갔다가 물건이 놓여서 같은 장소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확하게 똑같이 갖다 집어넣는 걸 이제 이미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사본 이미징 할 때는 소지자, 소유자, 간수자가 동의한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다는 얘기고 몰수,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저장 장치나 하드 디스크 자체를 몰수하거나 이미징을 전체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미징이 불가능할 때는 저장 장치 자체, 하드 디스크 자체를 전부 압수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예외적으로 저장장치 전부를 압수할 수 있고 저장장치 전부를 압수할 때는 소유자나 소지자, 간수자가 동의를 하거나 네. 동의를 하여야 하고 예.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에서 네.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째로는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갖고 가라. 예. 예, 실제 출력을 해서 갖고 가라.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될 때는 필요한 부분만 해당되는 파일을 복제해서 갖고 가라. 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파일을 이미징해서 좌표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를 이미징해서 가져가라. 그도 이미징조차도 좀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실제 이 관련돼서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압수 당시에 첫 번째 영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네. 이 저장 매체가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갑은 네. 대표이사와 이제 회사에 네. 피의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저장 매체 자체를 봉인해가지고 검사의 사무실로 이를 반출했습니다. 아예 뜯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예 뜯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1년 4월 26일 이제 검사갑은 이 사건 저장 매체들 하드디스크들을 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인계해서 네. 그곳에서 전자정보 파일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다른 저장 매체로 복사하는 이거를 첫 번째 1차 복사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 복사 행위를 하였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뜯어서 갔고 네. 현장에서 뜯어간 걸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미징 방식으로 네. 복제를 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첫 번째 영장의 유효기간이 2011년 5월 2일까지였다는 네네. 점입니다. 네네. 네, 이 점을 생각하시고 그다음 2011년 4월 27일에 네. 이제 검사갑은 네.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예. 이제 피의자 제약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이 원격 디지털 공조 시스템에 복제되는 과정에 참여를 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네. 이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변호사가 이 과정을 참관하다가 그곳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네네. 1영장 관련된 내용 설명을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지금 내용 관련돼서 그 법원의 판단 내용들 확인하기 전까지만 네. 해도 지금 분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계속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문제니까 내일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